네, 그럼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실 부동산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장대장 부동산그룹의 장용석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윤석입니다. 자, 2014년부터 15, 16, 올해 16년까지 3년여간 대세 상승을, 부동산 대세 상승을 이끌었다 한다면, 많은 분들이 이제는 많이 오른 것 같지 않은가 하는 약간의 그 피로감 때문에 투자 수요가 좀 관망하는 수요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정부의 어떤 금융 대출에 대한 어떤 규제 때문에 약간 주춤하고 또는 반사 이익을 보는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부분적으로 오르는 지역이 있고 또 오르지 않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투자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투자는 무엇보다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부동산 따라잡기에서 그 해답을 제시해 주려고 하는데, 자, 아는 만큼 보이는 부동산 투자 팁, 이번에는요 중국 북경인데, 제가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에게 뭐 해외 소식도 알려드린 게 뭐냐면, 해외도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또 어떤 흐름이 있고, 이걸 많은 경험들을 해봐야지만이 우리가 앞으로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 또 경기 상황, 부동산 어떤 경기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말에 북경을 다녀왔는데요. 자, 중국 베이징과 북경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글자 수만 다릅니다. 여쭤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자, 부동산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경은 서울시의 28배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상해에 대해서 방송을 했는데, 중국 상해는 서울시의 10배 정도 크기지만 북경은 28배로 굉장히 크죠. 예. 자, 인구는 2,170만 명이라고 하는데, 자, 상해는 공식적으로 2,400만 명이어서 상해보다는 인구가 조금 더 적다. 하지만 서울시의 2배 이상으로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1인당 GDP가 17,000불 정도 됩니다. 상해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우리나라는 27,000불 정도 되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보다는 평균적으로 이 북경이라는 도시는 못 사는 나라다, 못 사는 도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중국의 왕징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자, 이 지역은 최근에 제가 아시는 분이 이 지역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10년 전에. 근데 작년 연말까지 해서 8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래서 이분은요,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작년 연말에 매도를 하고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약 50%가 그 사이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지금 굉장히 병에 걸려 있는데, 그 정도로 많이 올랐다고 해서 팔았는데 50%가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데, 사실 이곳은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죠. 알리바바, 마인의 알리바바라든지, 또 우리나라 포스코라든지, 또 녹지그룹이죠. 지금 제주도 노영동에 건축물 짓고 있는 그 녹지그룹. 중국에서 아주 큰 기업이죠. 이 세 대기업이 빌딩이 들어오면서 인구 수요가, 성주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그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또 수요도 많아졌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인구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또 한 번 해외 사례에서도 좀 느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국 내에서, 북경에서는 또 가장 핫한 지역이 왕징에서 제가 한번 다뤄봤고요. 자,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어떤 기업들이고요. 제가 북경에 그 업무 교류차 갔다 왔던 기억이고, 자, 여기는 그냥 제가 재미삼아서 인증샷을 나와봤는데, 최근에 이 회장이 성스캔들로 굉장히 유명해진 건물인데, 우리나라 명동이라고 할 수 있는 사리툰의 건물인데, 명동 이상으로 지금 굉장히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을 짧게 제가 정리를 하자면요, 북경과 상해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광저우, 우란도, 심천 등의 일선 도시라고 그러죠. 자, 이 지역은 3.3제곱미터당 3,300만원에서 5,100만원 수준으로 평균 어떤 그 시세 형성이 되어 있다. 자, 이선 도시는 뭐 우시라든지 낙무라든지 저도 뭐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도시입니다만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 내외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삼선 도시는 바로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지역별로, 자, 중국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적으로 베이징이라든지 상해라든지 일선 도시가 굉장히 집가 상승이 많은 반면에 조금 그 어떤
그러니까 지방이죠. 중국의 지방으로 갈수록 미분양 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는 계약금도 대출해주고 어떤 그 분양 경기 활성화를 시켰기 때문에 그게 좀 거품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좀 지금까지의 어떤 흐름을 좀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반대로 중국인이 한국에 투자하는 토지 수요를 볼 때, 자, 우리나라에 중국인이, 외국인이 투자하는 아파트, 뭐 오피스텔, 이게 아직은 우리나라에 통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 아파트에도 대지 지분이 있고 오피스텔도 대지 지분이 있죠. 그래서 이 토지로 지금 어떤 어떤 통계가 있는데, 이 통계를 볼 때요. 자, 제주도에 투자하는 중국인이 2015년에 11만 7,300만 1,773만 제곱미터죠. 그러니까 약 300만 평이 넘는 그런 어떤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그렇게 따졌을 때 대부분 토지 잘못 알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토지를 많이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제주도 같은 경우 콘도를 많이 샀고요. 영주권 때문에.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최근에 강남권에 아파트를 사고 있는데, 마포 쪽. 예, 그래서 건물들 사들인 게 토지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서 사실상 정확한 통계가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른 면에서 볼 때, 자, 서울 토지를 보겠습니다. 중국인이 그러면 서울 토지는 얼마나 보유하고 있냐? 작년에 11만 1,156만 제곱미터인데 1,400만 제곱미터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다는 통계가 나올 수 있고요. 자, 그 중에서 보면은, 자, 2014, 15, 16을 점점 강남구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서초구도요, 늘어나고 있다. 자, 마포구는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마포구에 가장 많이 투자를 했다가 이제 강남이나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서대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자, 영등포구를 보면은요,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이 영등포구가. 그렇죠? 한 3배, 2배, 2.5배 정도 늘어났는데, 영등포구에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대림역 근처에 가면은 차이나타운이 있죠. 거기에 이제 많은 건물들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가 있겠고, 구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로구도 지금 많이 늘어났는데, 가리봉동이라든지 이 대림역 주변에 점점 우리 조선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한국에 투자하는 중국인들의 특징을 보자면은, 자,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상위 10%에서 20% 부유층들에 투자를 했습니다. 제주도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자, 검은돈이라고 그러죠? 검은돈. 뭐 중국에 아주 유명한 또, 고위직에 있는 분도 뭐 1조 넘게 그 뉴스에서 보면 발견됐던 게 현금이 발견됐던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이런 검은돈이 자꾸 해외로 투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도 조금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자, 이 조선족이 중국의 소수 민족이죠. 조선족의 재력이 굉장히 증가했다. 그래서 대림역 근처라든지 이런 건물들이 한국인의 어떤 보유하고 있었던 분들을 매도를 하고, 이런 조선족 분들이 건물 소유를 늘어나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앞으로 우리나라가 중국인들, 강남권을 비롯해서 많은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를 저는 베이징 가서 또 느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기 상황도 중요하겠지만, 이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어떤 관심을 갖냐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분석은요, 세미나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부터 고민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험 관계상 아쉽게도 방송 중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세미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주제는 불확실한 시장 속 부동산 투자 전략입니다. 소주제는 소액으로 자산가되는 첫걸음이고요. 장대장 부동산 그룹의 장용석 대표와 조진희 본부장이 진행합니다. 네, 서울에서는 10월 31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 진행되고요. 부산에선 11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 진행됩니다. 장소는 접수 시에 안내해 드릴 거예요. 참가 신청 023444-5008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이 요즘 참 혼란스럽습니다. 이제 투자냐 관망이냐 또 고민도 많으실 텐데 세미나가 어떻게 진행될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요즘에. 네. 그만큼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새로운 정책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서, 네. 거기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많이 다뤄드릴 것 같고, 네. 또 특히나 부산 세미나를 한번 다녀왔는데, 반응들이 너무 뜨거워서 앙코르 부산 세미나를 갑니다. 그래서
부산 분들 많이 오셔가지고요. 여러 가지 상담 또 드리고 상담도 하시고요. 또 여러 가지 투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부산에서도 세미나가 열리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상담 함께 해주신 전문가 장대장 부동산 그룹의 장용석 대표였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도 방송 중에 다양한 상담 함께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은 참고자료들입니다. 부동산 가치에 대한 전망이 반드시 보장되는 건 아니고요. 투자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 몫이라는 점 양지시켜드리겠습니다.